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버, 매처, 테이커. 기버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받는 것과 주는 것을 균형을 이루는 사람,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들 중 기버, 매처, 테이커 중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인의 독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고요. 여기 위에 이제 뭐라고 헤드카피가 되어 있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버, 매처, 테이커 중에 누가 성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덤 그랜트라는 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가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연구한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받아내야만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책에서 제가 좀 기억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23페이지에 보면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공 사다리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24페이지 제가 읽어보면 이처럼 성공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기버라면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 테이커일까? 아니면 매처일까? 둘 다 아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나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도 기버가 있었다. 생략해서요.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는 모두 기버다.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 중간쯤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기버는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와 밑바닥을 모두 점령한다. 후회의 원칙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버가 꼴찌뿐 아니라 최고가 될 가능성도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버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분야든 다 떠나서 꼴등도 되고 최상위권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덤 그랜트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럼 기버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꼴찌에도 기버라고 했잖아요. 꼴찌가 아니라 기버 성향을 가진 사람이 꼴찌가 아니라 최상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또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버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몇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3명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독립성을 힘의 상징으로 보고 상호 의존성을 나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며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테이커가 특히 그렇다. 테이커는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너무 약해져 상대를 능가할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기버는 상호 의존성이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다. 오히려 상호 의존성을 힘의 원천으로 보고 여러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 더 훌륭한 결과를 낳는 방법으로 여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는 테이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우위에 쓰려고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이 크다고 한다면 기버는 상호 의존성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협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보의 시대거든요.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이제는 상품이 다양해졌고 판매 스킬이 다양해졌고 알아야 하는 지식도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금융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펀드도 팔아야 되고 생명보험도 팔아야 되고 손해보험도 팔아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컨셉과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콜라보의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상호 의존성이 큰 사람, 협업을 하려는 사람, 양보하고 타협하고 옆 사람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영업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타이틀이거든요. 그 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을까?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는 일을 세일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경사입니다. 나는 일종의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고 제품의 소매 거래는 두 번째, 세일즈는 아마 세 번째쯤 될 겁니다. 내 직업은 환자를 만나 질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입니다. 물건을 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내 관심사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자가 앞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버들은 마인드 자체가 그런 겁니다. 테이커는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서 얻어내야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를 좀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빼뜨려내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기버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와드릴 일이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의 일부를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도 득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세일즈맨들은 뭐다?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기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조언을 잘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데, 그 조언을 구하는 4가지 장점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릴젠 퀴스트는 조언을 구하는 행동에는 배움, 관점 전환, 헌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4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버는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잘 구한다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남들을 꼭 뭐라고 할까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잘 구한다는 거죠. 그 자문을 구하는 4가지 장점이 뭐였죠? 첫 번째는 이 조언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뭔가 배우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관점에서 보도록 독려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분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상대방이 내 입장이 되게끔 관점을 전환한다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조언을 구함으로써 그분은 나를 도와주려는, 기꺼이 상대가 나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4번째는 아첨이라는 겁니다. 조언을 구하는 만큼 구하는 행동은 아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작가 월터 아이 작슨에 따르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첨의 수단으로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아이 작슨은 프랭클린에게는 친구를 사귀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교뇌를 묻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사람들의 자만심과 허영심에 호소했다고 기록했다.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건 아첨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는 건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그래,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좀 가르쳐 주겠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의 자만심 그리고 지적 허영심에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행동은 기버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뭐랄까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버의 특성들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집단에서 꼴찌들, 가장 실적이 낮은 사람들도 기버고 최상위권도 기버라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죠. 그 차이를 보면 257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의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성공을 거둔 기버는 단순히 동료보다 더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성공한 기버는 테이크나 매처 못지않게 야심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략해서요. 빌 게이츠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했듯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2가지 강한 본성이 있으며
그 두 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테이커가 이기적이고 실패한 기버가 이심이 전혀 없다면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안다. 그들은 남을 이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도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기버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남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버는, 성공하는 기버는, 탁월한 기버는 남들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이익도 챙긴다는 거죠. 그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버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기버가 되고 싶다면 남들에게 주면서 내 것도 챙기는,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 자신의 어떤 목표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기버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303페이지 7장 제목이 이거예요. 호구탈피, 관대하게 행동하면서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제가 중간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팁을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테이커를 상대할 때는 매처로 전환하는 것이 기버가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이때 3번 중 1번은 기버로 되돌아가 테이커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애덤 그랜트가 친절하게 호구가 되지 않는, 그죠? 기버분들은 남들에게 막 잘 주다 보면 이게 속된 말로 호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은 뭐다? 테이커, 즉 남들을 잘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이 기버인 사람들은 뭘로 변해야 된다? 매처로 변화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또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9장 제목인데요. 차원이 다른 성공,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는 사람이 최고에 오른다라는 건데, 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항상 대가를 받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되돌려 받으려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빚을 떠안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예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포도를 맺는 나무처럼 남을 도와준 다음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으며 다른 일을 시작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푸시고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잊으시고, 그게 언젠가는 돌아 온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저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영업인들은 이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